뉴스를 보면 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수출이 늘었다. 수출이 경제를 이끌었다. 그런데 수출이 많다는 게 항상 좋은 걸까요? 수출은 분명 경제의 엔진이에요. 하지만 엔진이 과열되면 위험도 커집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무역 의존도입니다. 한 나라가 세계와 얼마나 강하게 연결돼 있는가. 그 연결이 성장의 통로이자 위기의 통로가 되기도 하죠. 무역 의존도가 높다는 말은 외풍에도 쉽게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즉 세계가 감기에 걸리면 우리 경제는 폐렴이 걸리는 구조예요. 그래서 무역 의존도는 성장의 축복이자 위험의 그림자라고 불립니다. 오늘 그 이유를 하나씩 풀어볼게요. 무역 의존도 트레이드 디펜던시는 간단한 비율이에요. 수출 수입 GDP 100. 즉 한 나라의 경제활동 중 무역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나타냅니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그 나라는 세계 시장과 더 깊이 연결된 경제입니다. 한국의 무역 의존도는 약 80%, 즉 GDP의 80%가 해외 거래에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미국은 20%, 일본은 30%, 중국은 약 40%. 한국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개방 경제입니다. 그만큼 세계의 기분에 따라 우리 경제도 웃고 울죠. 그래서 한국의 경제 뉴스는 늘 수출로 시작해서 수출로 끝납니다. 그만큼 무역 의존도는 한국 경제의 심장과 같습니다. 첫 번째 위험은 경기 충격입니다. 세계 경기가 나빠지면 수출이 바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소비가 줄면 한국의 반도체 주문도 줄죠. 수출 기업의 매출이 떨어지고 생산이 줄며 고용이 감소합니다. 결국 국내 경기도 같이 침체합니다. 즉 외부 충격이 내부 경기로 바로 전이되는 구조예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세계 수요가 위축. 그 여파가 곧바로 우리나라 제조업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의 가장 큰 리스크죠. 두 번째 위험은 환율입니다. 수출은 환율에 민감하죠. 원화가 강하면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원화가 약하면 수입 물가가 오릅니다. 즉 어느 쪽이든 불안정성이 커져요. 특히 원자재를 수입해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구조에서는 환율이 출렁일수록 기업의 수익 예측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환율 안정은 사실상 국가 경쟁력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환율을 완벽히 통제하기 어렵죠. 이게 바로 트릴레마의 그림자와도 연결됩니다. 세 번째 위험은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무역 상대국의 갈등이 바로 경제 문제로 번집니다. 예를 들어 미중 무역 분쟁. 양국에 동시에 의존하는 한국은 갈등이 심화될수록 딜레마에 빠집니다. 한쪽의 규제는 곧 다른 쪽의 불이익이 되니까요. 또한 해상 운송로, 수출입 항만, 원자재 공급선도 리스크 요인입니다. 하나의 항구가 막히면 전 세계 물류가 꼬이고 그 영향이 바로 공장, 소비자 가격, 물가로 이어집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을수록 그 연결고리가 많다는 뜻이죠. 네 번째는 공급망 문제입니다. 부품 하나가 늦으면 완제품 전체가 멈춥니다. 2020년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는 이 리스크를 뼈저리게 느꼈죠. 한국 자동차 공장은 해외에서 부품이 끊기자 멈춰섰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지만 사실은 메이드 바이 더 월드였던 셈이죠. 세계는 연결돼 있지만 연결이 곧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 각국은 리쇼어링,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합니다. 이건 세계와의 거리두기가 아니라 위험의 분산이에요. 다시 말해 무역 의존도를 조정하는 전략입니다. 한국은 수출입이 GDP의 80%를 넘습니다. 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아요. 이건 경제가 세계 시장에 완전히 노출된 구조라는 뜻이에요. 그 덕분에 성장 속도는 빨랐지만 충격 회복력은 약합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반도체 경기 침체가 오면 수출과 투자, 고용까지 한 번에 흔들립니다. 게다가 원유가스 곡물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죠. 그래서 국제 가격이 오르면 물가가 급등하고 소비가 위축됩니다. 즉 세계 경제의 기침이 바로 우리의 두통으로 이어지는 구조. 이게 바로 고무역 의존 경제의 숙명입니다. 하지만 무역 의존도가 높다고 해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만큼 성장 잠재력도 크니까요. 세계 시장이 열려있기에 혁신 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죠.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이유도 수출 덕분입니다. 문제는 균형이에요. 내수 기반이 약하면 외풍에 흔들리고 수출 의존도가 과도하면 산업 다양성이 줄어듭니다. 즉 무역 의존도는 경제 근육의 편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균형 잡힌 경제는 바깥의 변화에도 덜 흔들립니다. 첫째, 내수 시장을 키워야 합니다. 국민 소득이 오르고 소비력이 커지면 외풍에 덜 흔들립니다. 둘째, 수출 품목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반도체 자동차 중심 구조에서 서비스 콘텐츠 수출로 확장하는 거죠.
셋째, 환율 원자재 리스크에 대비한 해지 시스템 강화. 넷째, 외교와 무역 정책을 균형감 있게 운영하기. 무역 의존도를 줄이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분산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경제는 연결된 만큼 취약하고 분산된 만큼 강합니다. 무역 의존도는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그건 한 나라가 세계 속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예요. 연결은 힘이지만 동시에 위험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통제 가능한 연결. 즉 위기 때 버틸 수 있는 자립의 힘이죠. 오늘의 결론, 무역 의존도가 높다는 건 세계의 변화가 곧 우리의 현실이라는 뜻. 성장의 속도보다 중요한 건 충격을 흡수할 체력입니다. 세계와 연결되되 중심은 단단히, 그게 진짜 강한 경제입니다.